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네, 지수적으로는 사실 코스피가 뭐 지속적으로 상승을 이어가고 있고 코스닥도 오전에 변동성이 있었으나 종가는 일정 부분 하락을 회복하면서 거의 보합권으로 마감을 하는 등 지수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시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지 작년과 지금의 시장의 차이를 말을 해보라고 하면은, 네, 명확하게 시장은, 네, 아주 선별된 종목 위주로 올라가고 있고, 업종 내에서 모두가 가는 게 아니라 그 업종 내에서 탑픽을 위주로만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장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전일 미 증시 또한 나스닥도 신고가, 또 S&P 500도 신고가를 치면서 나스닥과 S&P 500이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반면 이 다우존스는 최근에 이 국채 금리의 하락과 미국 금융주들의 실적 둔화가 예상된다라는 보고서 등에 따라서 금융 섹터의 하락, 그리고 영국의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 등의 이슈가 다시금 이 항공, 여행, 숙박 등등의 종목군들의 차익 매물을 불러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 이 국채 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부터 시장에 또 굉장한 또 변화가 왔는데, 첫 번째 상승의 트리거는 제가 네이버와 카카오가 문을 두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와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 게 이 하이브가 되고, 지금 시장의 중심은 이 네이버, 카카오, 하이브를 포함한 이 플랫폼 기업 플러스 알파로 엔터주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엔터도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 피해 섹터긴 하나, 이 가치적으로나 실적적인 부분에서 이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네, 충분히 회복해 나가고 있는 모습 자체가 기존에 뭐 여행사라든지 뭐 카지노, 숙박이라든지 보다는 훨씬 실적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이다라고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경우에도 지금 올라가는 종목군들 대부분이 실적 모멘텀을 가진 종목군들 위주로 지금 옥석이 가려지고 있습니다. 즉 진정한 골디락스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결국 골디락스 장세 안에서는 실적이 정말 중요한 이 부분이 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체크하실 때 일단은 이 종목이 실적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잘 나오는지 아닌지, 혹은 이번 분기가 이 종목 실적에 이 피크 아웃이 되는지 아니는지 한 세 가지 정도를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IT 반도체도 사실 올라갈 때가 충분히 되었으나, 네, 이쪽 또한 아주 선별돼서 움직여서 정말로 매매하기가 좀 까다로워요. 그렇지만 종목을 최대한 압축을 많이 해보세요. IT 반도체는 유일하게 제가 바라보는 거는 하나 마이크론과 PSK 정도, 그리고 어제 그때도 같이 말씀드렸게 하나 마이크론, 시그네틱스, 그리고 PSK 하나 추가하고, 거기에 이제 최근 LG노텍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는데, 여기에서 뭐 대형주로 보면 LG전자도 같이 넣어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LG 쪽은 최근에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없고, 네, 전장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7월달 LG 마그나, 네, 이 신규 법인의, 네, 탄생도 머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 보면, 네, 오늘 시장을 보면 오전부터 기관과 외인의 양매도 흐름 속에 프로그램 매도가 지속적으로 시장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뭐 전일 강했던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헬스케어 전부 다 하락이 깊었고, 뭐 IT 반도체 어제 올랐던 종목군들, 그리고 건설, 뭐 현대 로템이라든지 철도 등등, 네, 종목군들이 대부분 많이 빠졌어요. 그러나 오늘 시총 상위 쪽 2차전지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 등이 또 시장에서 좀 상승을 해주면서, 네, 일정 부분 시장을 커버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2차 전지 섹터에서 뭐 대장주 위주로 한번 봐보면 LG화학부터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면, LG화학은 아직은 좀 차트가 별로죠. 근데 SK이노베이션이 차트가 좋아요.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26조 분이 안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LG화학은 60조,
지금 빠져서 58조인데 60조 거의 2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총이 가볍기 때문에 일단은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과거에 이런 구간이 아마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이 소송이 붙을 때 이런 모습이었는데 그 구간까지 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이 구조물을 딱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철저하게 이렇게 하방을 방어해 줄 수 있는 하나의 이 블럭을 지금 쌓아가고 있어서 이 N자 파동을 만들어 가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2차 전진에서는 최근에는 가장 강했던 게 LNF였는데 지금 권리락 떨어져 좀 밀렸고요. 동아기업, 네, 동아기업도 실적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없고 그리고 에코프로 BM 상대적으로 많이 못 갔죠. 근데 최근에 에코프로 BM도 바닥을 잡고 계속 돌리고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면 신고가를 만들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에코프로 BM도 잘 봐야겠죠. 에코프로 BM도 그렇게 해서 탑픽 종목분들을 좀 추려서 보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카카오 신고가에 네이버를 또 시가총액이 넘었습니다. 시가총액 64조 1000억, 네이버가 63조 5천억으로 오늘 시가총액이 네이버가 카카오에 드디어 역전을 당했는데요. 아무래도 서로 밀고 당기면서 지속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신고가 구간에서는 조금 조심해서 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이브가 오늘 시총을 10조를 넘겼죠. 하이브가 완전히 고평가다 고평가다라는 말이 많은데 상장할 때부터 근데 어느새 이렇게 좀 올라왔습니다. 이 아래까지 눌렸을 때 다시 끌고 올라가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죠. SK바이오사이언스의 최대 매물대까지 올라왔을 때는 맞고 떨어지는 부분, 그러면 하이브도 최대 매물대가 여기가 될지 아니면 여기가 될지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아마 윗구간부터 과거에 쓸려 내려왔다 쭉 펴서 보면 이때죠. 아주 윗구간부터 쓸려 내려왔기 때문에 최대 매물대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러면은 하이브가 많이 간다면 32만 4천원까지도 네, 움직임을 보일 수 있지 않겠느냐. 32만원, 32만 5천원 라인까지 여기가 최대 매물대이기 때문에 이 윗구간까지 지금 열려 있어요. 32만 4천원, 32만 4천원. 이 구간까지 뭐 움직일 수 있는 폭이 좀 남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상승 가능성이 한 10% 정도 더 남은 것 같고요. 오늘 SM도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죠. 오늘 리포트가 너무 좋아서 네, 리포트가 목표 주가를 50% 상승을 시키는 리포트가 나오는 바람에 오늘 굉장히 좀 세게 올라갔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이제 엔터 쪽 봐야 될 것 같고 실적주 보면은 효성 TNC 저희도 사실 효성 TNC를 이때 들어가서 사실은 이때 일정 부분 손절을 좀 했어요. 72만원에 한 1% 정도 제가 73만원에 샀었는데 이 구간에서 물량을 50% 정도 줄이고 나머지를 오늘 올라가면서 75만원대 그냥 다 매도를 했더니 끝도 없이 좀 날라갔습니다. 일단 이 종목도 이 스판텍스의 재고가 네, 그러니까 이 꼭 필요에 의한 재고가 있는데 그 재고가 이제 8일 지분이 남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의류 시장이 굉장히 좀 호황 시장이다 보니까 특히 스판텍스 저도 똑같은 이 시나리오로 들어갔다가 이 수급주 안에서 흐름 때문에 조금 아쉽게 좀 매도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악성 매물을 뛰어넘고 신고가를 다시 만드는지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외에 네, 여기까지 시장의 수급주들을 봤다면 이 외의 종목군들은 어제 이어 오늘도 정치 테마주 판입니다. 시장은 완전히 정치 테마주 판인 것 같아요. 전일 디지털 조선이 상가를 가고 오늘 하루 더 올라가면 단일가에 들어갑니다. 이 두 개가 뜨면은 단일가 예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인데 두 개가 떴기 때문에 이제 단일가가 아니라 어제는 상가고 오늘 올라갔는데 웹스가 단일가에 들어갔죠. 웹스가 추가 상승을 하는 바람에 여기에서 추가 상승을 거래가 줄었다가 올라서 단일가에 들어갔고 정지가 들어갔고 동양
동향이 단일가에 지금 진입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이 종목에서 오늘 시세를 좀 뿜었어요. 그게 지금 대원전선에서 시세를 좀 뿜었고, 그 밖에 뭐 클라우드 에어라든지 클라우드 에어 클라우드 에어 왜 안 나오지? 클라우드 에어도 장주한테 좀 강세였죠. 일단 이 정치 테마주들 사실 굉장히 좀 건들기가 애매합니다. 오늘 보면은 일단은 프롬파스트, 이재명 그리고 이 윤석열 둘 다 이 정치 세종시에 홍보를 한다라는 이슈가 장중에 이 특징주로 뜨면서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왔고요. 일단 상가 재료는 좀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가의 위치가 좀 높아서 아마 물량이 나왔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신고가 구간에서 내일 한 번 더 올라가는지 정도만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러한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신고가를 치면서 밀리는 거. 보면은 한국선제도 마찬가지죠. 이 구간에서 돌파가 나오면서 갑자기 폭발적으로 시세를 좀 주었다가 또 밀렸는데, 이 종목도 조만간 박스권 돌파를 시도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높은 구간에서 다 단기 대응만 가능한 종목군들로 보여주고요. 오늘은 이제 장 막판에 이 박용진 관련 종목군들이 조금 올라왔는데, 저희도 박용진 관련된 종목에 매매를 진행을 했습니다. 어, 아, 이거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 드리면, 원래 7월 달에 휴가 계획을 했다가 그걸 좀 취소를 하고, 어제 이제 입금을 주신 분들 때문에 일단 뭐 7월 달 그냥 가입을 오늘부터 바꿔 진행을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의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아마 6월 말 정도 되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매매 방법에 대한 디테일을 조금 더 명확하게 좀 만들어서 좀 제공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의 기준을 잡는 데는 굉장히 좋은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장 후반에 이 박용진 관련주가 강세를 좀 보였는데요. 어제 일단 상한가를 들어갔던 신진의 SM이죠. 굉장히 높은 구간에서 좀 올라왔어요. 자, 제가 이 종목을 매매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좀 짜증스럽기도 합니다. 매매를 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구간에서 잡았죠. 이 아래 구간에서 매매가 됐기 때문에 아래에 사서 여기서 좀 팔았더니, 그러니까 적당한 수익은 친구 팔았더니 올라갔습니다. 그 밖에 이제 종목을 나머지는 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분들이라 뭐 따로 타점은 안 드리고요. 일단 한창제지, 그 다음에 한창제지도 일부 물량을 들고 가고 있고, 한창제지도 들고 또 시간 외에서 일부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해서 일단은 한창제지도 좀 가지고 있고요. IT센도 일부 물량 들고 있습니다. IT센도 일부 물량 들고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장 중간중간마다 사실 기사를 계속 검색을 했고, 또 누가 여쭤보시더라고요. 어디서 이렇게 정보를 빨리 알 수 있냐. 시장에는 무수히 많은 이 찌라시 방들이 존재를 합니다. 좀 부지런 떨어서 보면 될 것 같고, 제가 본 거는 이겁니다. 오늘 밤에 있을 MBC 100분 토론회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선출, 세대 교체 바람이 부나, 정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정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준석과 이 박용진 의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저는 제가 봤을 때 이슈몰이가 일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 공중파에서 이준석 대표와 박용진을 엮어서 띄운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일정 부분 메리트가 있게 만들어 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좀 봤었고요. 자, 전일 이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이 역 헤드앤숄더, 네, 역 헤드앤숄더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고, 이 종목은 이제 장 초반에 이제 매수 의견을 드려서 딱 이 구간에다가 이 선을 그어놓은 이 자리에다가 제가 매수를 의견을 드렸어요. 이 선에다가. 그러니까 이거를 살짝 안 주고 가는 바람에 좀 아쉽게 좀 됐고, 개인적으로는 아래 구간에서 일단 돌파하는 시점에서 좀 들어가서 뭐 분할 매도를 좀 했었고요. 장 막판에 좀 어찌 가나 싶어서 샀다가 그냥 본전에 팔았습니다. 막판에는. 그래서 뭐 오늘 고점, 그러니까 당일 고점 돌파할 때, 그리고 악성 매물대를 돌파하는 시점에서 그냥 좀 들어갔다가 뭐 이런 부분, 네, 이런 부분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매매를 좀 마쳤습니다. 일단 내일 이 VR, AR 관련해서 내일 VR, AR 관련해서 엑스포를 앞두고 있는데, 메타버스 과거 같으면은 한빛소프트랑 이 과거에는 이 시즌이죠. 과거에 이 시즌 때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똑같은 이 VR, AR 엑스포 시즌에는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좀 모르겠네요. 일단 그때 이제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 한빛소프트랑 이렌텍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이 이런 자리에서 순식간에 상한가를 좀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서 그런 게 모멘텀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애플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전부 다 VR 관련돼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서 보면 좀 밀려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네, 크래프톤 관련해서 완전히 좀 속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장 막판에 이 대성창투 아주 아이비 TV에서, 아주 아이비에서 이제 시세가 좀 나왔는데 굉장히 좀 순식간에 좀 나왔어요. 새로운 자금일 수도 있고, 네, 이 슈팅에 의해서 그냥 시작가로 다 따라붙은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사서 위에서 팔다가 좀 일부는 또 내려오면서 손절도 됐었는데요. 아직 다 못 파셨던 분들한테는 저는 그냥 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되돌림 파동이 나온 것 뿐이다 라고 봐야 될 거예요. 이거를 자이언트 스텝하고 비교해서 역 헤드앤숄더가 발생했다 라고 보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고, 이 자리에서 반등은 그 역 헤드앤숄더라고 보더라도 반등이 나온 거죠. 이 N자 파동이 여기서 발생을 했어요. N자형 파동이 발생을 했는데 돌파를 못하면 더 떨어집니다. 나중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박셀바이오. 저는 이제 박셀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네, 박셀바이오를 어제 이렇게 매매를 좀 해서 좀 끌고 오다가 저도 회원님들한테 같이 매매를 했었는데요. 일단 다 팔았어요. 박셀바이오는 다 팔고, 좀 올라갈 때 팔았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올라갈 때는 매도를 좀 못하고, 네, 매도를 하지 않고 좀 밀릴 때, 네, 전량 매도를 좀 했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네요. 근데 네, 좋은 일정을 가지고 있는데 오후장에 이렇게 잘 횡보하다가 이 자리에서 올라갔더라면, 네, 이거는 급등각이었으나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 시간적인 매도가 저는 필요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 삼성제약이 제약사 중에서는 굉장히 좀 강했죠. 삼성제약이 그나마 지금 시장에서 좀 살아있는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신풍제약우 하나 보죠. 얘가 워낙 좀 끼가 많은 종목이라 또 더 갈지 안 갈지 저도 개인적으로 모르겠어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모르겠는데, 일단 이 급등 이후에 이음봉하고 여기서 돌파하고 치고 갈지. 근데 여기서 더 가면 단기과열에 걸려서 해도 더 가지는 않을 걸로 일단은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단기과열에 걸리더라도 더 가겠다라고 하면, 네, 이 종목에 의지가 있다면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좀 봐야 되고, 자, 오늘 오전에 정치 테마를 제외하면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게 고려시멘트라는 종목입니다. 가장 강했던 게, 제가 최근에도 이 종목을 여러 번 이야기를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저도 물론 이제 돌파 이후에 좀 뒤늦게 종목을 좀 매매를
했어요. 뒤늦게 굉장히 좀 빨리 올라가서 좀 이런 시가 구간에서 잡았으면 좀 매매를 저도 좀 편하게 했을 건데 좀 너무 높게 들어가서 매매는 조금 네 어렵게 매매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좀 매매를 한 중간 정도 들어갔죠. 4,600원이면 이 정도 선에서 들어갔네요. 4,600원, 4,600원 신고가 가는 흐름에서 일단은 타서 뭐 분할 매도를 좀 하고 이런 자리에서 좀 추가 매수를 해서 들고 있다가 여기서 상한가 들어가기 직전에 원래 거래 대금 자체가 상한가를 들어가기 직전에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상태에서 이제 이때 한 3천억 가까이 거래가 터졌죠. 천억대 종목이 3천억대, 그리고 거래 대금이 역사적으로 가장 많고 이 악성 매물대를 돌파하는 상한가가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재료가 저는 조금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시멘트 쇼티지에 의한 상한가는 재료적으로 좀 약간 부족한 게 좀 있고, 과거에도 이 종목이 상한가를 자주 풀어요. 상한가를 잘 못 단다던 그 끼가 좀 있어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상한가에서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바로 상한가에다가 매도 진행을 했고요. 이런 종목이 만약에 또 내일 밀려 내려오면 아래 구간에서 좀 보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 한솔 로지스틱스라는 종목이 있죠. 이런 종목도 아주 간단해요. 이때 거래 대금이 사상 최고치를 터뜨리고 의미 있는 박스권을 돌파했는데 더 이상 올라가지는 못한 거죠. 더 이상 올라가지 못했으면 여기에 쌓여 있는 이 매물들을 소화하기 위한 움직임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움직임 때문에라도 한번 강하게 올라갔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도 이 종목에서는 매매를 해서 그냥 진행 중인 종목이었기 때문에 그냥 원하는 구간은 이때는 상따를 한 거고, 시가가 밀렸기 때문에 시가 아래에 사서 상한가 바로 위에서 좀 팔고 이때 한번 하고 다시 좀 들어가서 매매를 했죠. 그래서 아마 이런 형태로 네, 고려 시멘트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 착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내일 밤에는 이 FOMC 회의가 네, 예정이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 그러니까 시장이 뭐 업종으로 봤을 때 코스닥도 지금 이러한 이 악성 매물대를 일단은 걷어내고 올라왔기 때문에 쉽게 끝날 파동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계속 올라가는 파동의 성격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코스피는 더 좋죠. 근데 항상 이런 구간에서 급등을 못하면 또 차익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점만 봐야 될 것 같고, 해외 증시는 굉장히 괜찮아요. 다우는 약간 쌍봉 맞고 떨어지는 느낌이 좀 나죠. 약간 그치만은 S&P 500하고 나스닥은 지금 돌파하고 급등각으로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근데 이제부터는 또 이런 구간이 이 삼산, 즉 고점이 3개짜리의 고점이 나오는지도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추세를 만들고 잘 가고 있는데 이 삼산의 성격을 뛰어넘는 흐름이 나오면 추세 상승이 되는 거고, 이런 구간에서 또 맞고 떨어지면 또 약간 좀 흐지부지된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만 없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영상이 좀 늦게 업로드가 되는 것 같네요. 네, 늦은 시간에 시청하시느라 네, 수고 많으실 것 같고, 사실 여기 있는 종목군들 하나하나 잘 체크해 보세요. 제가 의미 있는 구간들이 와 있는 종목군들만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잘 보시고 적용해 보시면 좋겠고, 네, 그리고 가입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서 네, 신청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장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